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가 30년이 넘은 낡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기자재로 배운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학생들이 실습용 기자재에 수평을 맞추고 공작물을 깎습니다. 실습실 기자재 29대 가운데 26대는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평행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저희가 가공할 때는 실제 공작물이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경남의 또 다른 학교.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낡은 실습 기자재를 30년 넘도록 쓰고 있습니다. 최신 실습 기자재가 없는 학교는 이동 수업을 해야 할 정도. 반별로 일주일 단위로 통학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까지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컴퓨터로 로봇 제어하는 걸 배웠어요. 저희 학교에는 최첨단 기술 이런 게 없고 이쪽 학교는 최첨단 장비들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가운데 노후 기자재로 등록된 수는 경남이 2,600여 개, 서울은 22,000여 개에 이릅니다. 잦은 고장으로 기가 멈춰서는 경우도 있고 장비의 정밀도가 낮아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학생들이 취업하는 기업체도 불만입니다. 학생들이 산업사에 나오기 전에 산업사에서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선진화된 그런 기계들을 한번 접해보고는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전국 특성화고 475곳의 실습 기자재 예산은 126억 원. 지난해의 절반으로 깎였고 경기도와 세종, 울산시 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어류와 조개류, 해조류 등 서로 다른 해양 생물을 통합 양식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양식장 어장 환경 악화와 성장 감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 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진학 기자입니다. 청정해 여긴 남해군 앞바다의 한 양식장입니다. 그물 안에선 지난해 여름 들여다 키운 조피볼락 5만여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장 한쪽에선 굴이 긴 줄에 매달려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미역 등 해조류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바닷속 30m 아래에는 고정식 해삼 양식장도 설치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 같은 양식은 어류와 해조류 등 해양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해 앵강만 등 같은 바다에 다른 종류의 양식장을 배치해 사료를 먹는 양식 물고기의 유기 배설물은 조개류나 해삼이, 무기물은 해조류가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사료를 먹은 물고기로부터 나오는 유기 배설물은 페리와 해삼이 섭취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영양염, 즉 질소와 인은 해조류가 섭취하는 친환경적인 양식 방법입니다. 연구진은 단일 어종 양식에 따른 수질 악화와 수산물의 잦은 질병 발생 등 기존 양식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018년까지 생태 통합 양식 연구를 마무리하고 양식 어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경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행사 창원 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 반에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엽니다. 또 천주교 마산교구도 오늘 오후 5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추모 기도회를 열고 경남 민예총도 오후 7시 마산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 추모 문화제를 여는 것을 비롯해 김해와 거제 등 경남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1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해난 구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해경파출소가 해양안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대응 능력이 아직 부족해 어선 등 민간 구조대의 체계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해양안전센터 소속 순찰정이 노을성 파도를 뚫고 갯바위 쪽으로 접근합니다. 너무 갯바위 밑으로 내려오시지 마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영도대교로 뱃머리를 돌린 순찰정. 상판이 들린 다리 아래를 돌며 혹시 모를 추락 사고에 대비합니다. 119 신고해 주십시오. 입수!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자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치안에 치중하던 해경파출소가
해양안전센터로 바뀌며 달라진 모습입니다. 4톤급의 순찰정 한 대를 보유한 부산 지역 해양안전센터는 7곳. 평소 직원 3명이 탑승해 24시간 바다 안전은 물론 구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구조요원이 배치된 게 아니라 기존 직원이 수중 구조 업무를 새롭게 배워야 하는 데다 구조 장비도 아직 부족합니다. 방파제 밑에 테트라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조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장비와 인력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 결국 민간 자율 구조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어선 70여 척이 자원 봉사 형태로 구조 업무를 돕고 있지만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짜다 한 번씩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부산의 해양안전센터가 관리하는 선박만 2,500여 척. 보다 촘촘한 해상 구조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오늘 날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종일 화창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후부터 하늘빛이 어둡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때 비 예보도 있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은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통 4월에 내리는 봄비는 단비라고 하는데요. 이번 비는 그리 반갑진 않겠습니다. 먼지가 뒤엉킨 황사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거창과 진주, 통영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통영과 거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좀 내리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각각 2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최고 4m까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사이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기상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내일 오후 2시 산업단지공단 창원지사에서 FTA를 통한 특허권과 상표권 보호 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가 대림자동차와 협약을 맺고 대림차와 협력 중소기업들과의 FTA 상생 협력을 지원합니다. 좋은데이 나눔재단이 제35회 장애인의 날 문화재 작품 공모전에 시상금을 후원했습니다. LG전자의 옥구김 줄임용 신형 스타일러가 출시 100일 만에 판매량 12,000대를 넘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류한 가운데 추경안 처리가 오는 6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누리예산 확충 방안 등 반영해야 할 예산이 많다며 오늘 6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교복 제조일자와 품질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교복이 납품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사모는 지난 3월 경남 지역에 납품된 교복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 납품 교복에서 제조 연월일과 품질이 표시되지 않고 안감이 바꿔치기 된 교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